이게 뭐냐면 세 개의 별량 A, B, C의 평균이 5이고 표준 편차가 뭐라 그랬어? 2라고 했어. 알겠지? 그럴 때 이제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개의 별량의 평균이 5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갖다가 3으로 나눈 게 뭐란 얘기야? 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되겠어? 15가 된다. 일단 이거 알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A 빼기 5라는 거는 뭐냐면 A가 별량이고 평균이 5잖아. 그치? 그럼 A 빼기 5는 뭐니?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편차지. 편차. 그 다음에 B 빼기 5도 뭐가 되는 거니? 편차지. 그 다음에 C-5도 뭐가 되는 거야? 편차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자,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뭘 구할 수 있냐? 편차를 구할 수가 있죠. 편차는 별량에서 누구를 빼는 거냐면 평균을 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란 건 뭐냐면, 각각의 이제 뭐 A, B, C가 있으면 A 빼기 5가 편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B-5가 편차가 될 것이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C-5가 편차가 될 것이고, 이거를 제곱. 자, 이걸 제곱. 평균이니까 이거를 더한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눈다, 뭐 이런 스토리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분산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을 갖다가 뭐 해주면 됩니까? 루트 씌워준 게 표준 편차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지. 그치?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자, 이걸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나눈 게 이게 이제 분산이야. 근데 표준편차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표준편차가 2니까 분산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 이걸 제곱하면 되니까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4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이 친구니까 이 친구 넘어가주면 내가 구하는 거는 12가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A-5, B-5, C-5가 뭐냐? 편차다. 그치? 각각의 별량 A, B, C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그거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게 분산이니까. 그러면 각각의 제곱이 이런 게 들어가졌고, 평균이니까 3개를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눈 게 이게 이제 분산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하나 더 볼까? 자, 4개의 별량 7, A, B, C의 평균이 뭐라 그랬어? 8이고 라고 했네. 분산이 3일 때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맞지? 그러면 A 빼기 8, B 빼기 8, C 빼기 8이라는 거는 평균이 지금 8이잖아. 그렇지?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되면 되겠니? 자, 여기 더하기에서 7 빼기 8의 제곱이 추가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뭘로 나누면, 이거를 4개 했으니까 4로 나누면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분산이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거 별거 없어. 뭐 어떻게 복잡해 보이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값이니까 3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 구하라는 거야? 얘가 얼마냐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 4 넘어가면은 얘는 12가 될 것이고, 여기 1이잖아. 그렇지? 1 넘어가면은 뭐가 되겠어? 11이 정답이니까 1번이 답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5, 8, A, B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2.5다. 뭐 4분의 1은 아니 뭐 2.5다 라고 했네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평균이 6이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8 더하기 A 더하기 B를 갖다가 뭘로 나올 때?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냥 자, 분산이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분산이 2분의 5라고 해서 분산 한번 구해보면 자, 5에서 6 빼면은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1 요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8에서 6 빼면은 2고 제곱하면은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고 B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이거는 지금 뭐 한 거니? 편차를 갖다가 제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누면 4로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얼마가 되냐? 2분의 5가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이렇게 넘어가면 얘는 10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결론적으로 A-6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이 5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다. 맞죠? 내가 구하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럼 이거 풀어보면 A제곱 더하기 A-12A 더하기 36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2B 더하기 36이 5라고 되어 있고 내가 구할 거는 A제곱하고 B제곱이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 식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니까 넘어가면 12로 묶어서 A 더하기 B가 될 것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36, 36이니까 72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난 뭐만 알면 되냐? A 더하기 B 값만 알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A 더하기 B 값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알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이거의 평균이 뭐라 그랬어? 6이라고 했잖아. 그럼 평균 6이라는 거는 이거 4개 더하면 얼마란 얘기야? 24란 얘기 64, 24니까 결론적으로 13 더하기 A 더하기 B가 24가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11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A 더하기 B가 11이니까 여기다가 11 넣어주면 132예요. 132에서 67을 빼야 되니까 얼마니? 65가 되나요?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합시다. 다음은 명환이가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의 평균이 15시간이고 분산이 2.8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평균이 15시간이라고 했고 분산이 이렇게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변화 값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아요. 계산해보자. 12에서 15를 빼면 3이잖아. 그치? 마3이죠. 마3 제곱하니까 9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15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17, 15 빼면 2가 됩니다. 제곱하니까 4가 될 것이고요. B-15의 제곱이 될 것이고 15 빼니까 0이지만 써줘야 돼. 그치?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거를 5로 나눈 게 이게 2.8 뭐 이렇게 되겠지. 10분의 28, 5분의 14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하시면 일단 1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자 A-15의 제곱 더하기 B-15의 제곱은 일단 얘네부터 보내볼까? 얘네가 13이다. 그쵸? 넘기니까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30A, 30B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12제곱 225입니다. 225, 225니까
50이 1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걸 넘어가주면 30에 a 더하기 b가 되고 1이고 얘니까 마이너스 449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 값만 내가 뭐하면 구할 수 있으면 뭐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 값이라는 거는 평균이 15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이렇게 더했을 때 이거를 5로 나눈 게 15니까 이거의 값이 75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면 15 빼니까 얘가 68이고요. 얘가 29네요. 29니까 a 더하기 b라는 거는 31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31 대입하면 뭐 930에서 449를 뺀 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똑같은 문제냐면은, 평균 나왔고요. 표준 편차는 이거는 우리가 뭘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아, 분산이 얼마다? 16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오히려 편차가 이렇게 나와버렸어. 이 편차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뭐, 편차 제곱, 뭐, 9 더하기 25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36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이거를 5로 나눈 게 분산 16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넘어가서 너는 80이 될 것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이렇게 더해 보시면 얘네가 얼마가 되니? 얘가 34 그쵸? 34 얘니까 7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더하기 70이 80이 돼서 약분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 된다. 이런 식 하나 내가 구할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평균이 지금 2잖아. 그렇지? 평균이 2란 얘기는 어쨌든 별량이 5개니까 아니 편차의 합은 얼마가 되니? 0이 되겠죠. 편차의 합은 0이니까 a 더하기 b에다가 마3, 마5, 마8에다가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는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조금 계산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고 a 더하기 b가 2야. a, b 구하래. 이거 뭐 변형 공식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될 것이고, 자 10이라는 친구는 a제곱 a 더하기 b가 2니까 4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네. 왔다 갔다 하니까는 2ab가 마이너스 6이 돼서 약분하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에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A, B, C의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일 때 fx 이거에 대해서 f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f2는 x값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a-2의 제곱 a-2, b-2, c-2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나요? 자, 이거의 평균이 6이고요. 표준 편차가 4라고 했고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뭐가 분산은 뭐가 되냐면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일단은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얘기야. 자, 여기서 자, 일단은 A, B, C고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라 그랬으니까 분산 구하는 식에 의해서 해보면 A-6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 더하기 C-6의 제곱 이거를 갖다가 3으로 이렇게 나눈 게 분산 4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결국 얘가 3 넘어가면은 얘는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볼 수 있겠지? 얘가 12야.
근데 나는 지금 a-2, b-2제곱, c 빼기 2제곱을 지금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걸 좀, 예를 좀 전개해볼게.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여기 b제곱 있죠. b제곱 c제곱 여기 있죠. c제곱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6, 36, 36이니까는 더하기 108이 12다. 일단 이러한 식을 일단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이게 6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은 이걸 3으로 나누는 게 6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얘가 1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그럼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할 수가 있겠지. 맞죠? 자,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전개 한번 해보면 똑같아. a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c니까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것이고 더하기 4, 4, 4니까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됐어요? 그러고 나면 아까 이제 a 더하기 얘는 이제 18이다 라고 딱 나왔고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그치? 이 구한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찾는 수용적인 정답은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어원이가 한 학기 동안 도서관에 간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이고요. 평균이 6K이고 분산이 10일 때 A, B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지금 횟수야. 그리고 이제 평균이 6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들 뭐 다 더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니까 30번이 돼야 되겠다. 그치? 다 더하면 이게 30번이 돼야 돼. 그럼 A 더하기 B라는 건 얘가 이제 15에다가 16이니까 14가 된다. 이거 하나 일단 구해낼 수가 있고요. 분산이 10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분산은 뭐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별량에서 얘를 평균을 뺀 거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7에서 6 빼니까 1입니다. 제곱 1.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 8에서 빼면 2니까 제곱하니까 4. 이거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준 게 분산 10이니까 넘어가면 너는 5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먼저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12개 12a 마이너스 12b니까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5, 그 다음에 뭐 1, 여기 4 하니까는 30이네. 맞죠? 30에다가 여기 36, 36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7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102가 되나요? 102가 50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b가 14니까 여기다 14를 딱 넣어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구할 수가 있겠지. 자, a, b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이고 이거 내가 별이라고 구했습니다. 그쵸? a 더하기 b는 14라고 했으니까 14제곱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니까 이거 넘겨서 ab가 뭐 할 수 있어?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라는 그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원하는 거 뭐 결론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보든지 또는 ab의 곱을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자, 유형 9번은 이게 이제 변화된 별량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인데,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문제를 보기 좀 더 편할 거야. 처음에는 A, B, C라는 별량이 있어. A, B, C, D라는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 A, B, C, D를 변화를 줘. 근데 변화를 어떻게 주냐? 각자 A, B, C, D를 다르게 주는 건 아니고 똑같이 줘. 알겠지? 그러니까 3A 빼기 처음에 A에다가 3배 곱한 다음에 빼기 이랬잖아. 그러면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 이렇게. 알겠지? 처음 거에다가 각각에다가 3을 곱하고 2를 뺐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럴 때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그 다음에 분산을 한번 구해봐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걸 이제 변화된 별량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 얘기 알겠지? 그러면 평균은 이걸 꼭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볼 거니까 평균은 변화량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A가 어떻게 바뀌었어? 3배하고 1 뺐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것들의 평균에서 똑같이 몇 배하고 3배하고 1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3배하면 45, 1 빼니까는 44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하냐? 처음 분산은 얘네 거 분산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뭘 곱하냐? 변화된 이 각각의 개수 있죠? 이거 말고 상수 말고 개수 제곱을 곱해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거에 분산이 5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가정할게. 그랬을 때 3A 빼기 이렇게 된 것들의 분산은 그러면 뭐가 되냐라고 말하면 원래 거 분산에다가 곱하기 알겠어? 개수가 3이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9가 되고 4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표준 편차는 따로 하지 말고 그냥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변화된 분산값을 구하고 여기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줘서 구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균은 변화량대로 적용한다. 알겠지? 분산은 처음 분산에다가 원래 거 분산에다가 개수의 제곱을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평균이 44예요. 이것들의 평균은 뭐냐? 변화된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 더해주면 46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10명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각각 1점씩 내려갔을 때 이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균이라는 거는 너 지금 어디 있어가 평균이야. 어디 있어. 그러면은 자 10명이 전체적으로 1점씩 내려갔다 그러면은 전체 1점씩 내려갔으니까 모두 다 1만큼 내려간 곳에 있겠지. 그럼 평균도 뭐 하겠어? 1점씩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표준 편차나 분산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간격이야. 간격. 예를 들어 3명에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가 90, B가 95, C가 100이야. 그럼 간격이 얼마큼 되니? 5씩이지. 그런데 1점씩 내려갔어. 간격이 어떻게 돼? 점수는 89, 94, 99가 되겠지. 자, 간격은 어때? 똑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간격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한다? 변하지 않아. 평균은 1점 내려가고 표준 편차는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평균은 그냥 위치야. 위치.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는 거는 간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올라가면 일부만 올라가면 바뀌겠지 당연히. 근데 모두 다 올라가면 그 간격은 똑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균은 일단 내려가고 표준 편차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얘는 위치, 얘는 간격, 이렇게 기억을 조금 해놓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평균이 7이고요. 표준 편차가 2라고 했습니다. 평균 7에다가 2씩 바뀌었으니까 적용을 시켜줘서 평균은 9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지? 표준 편차는 이렇게 그냥 해버리자. 자, 선생님 분산은 개수 제곱 곱해주라고 했잖아, 그치?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 처음 거 표준 편차에다가 곱하기 그냥 개수를 곱해주는데 개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돼. 쉽게 말하면 양수화 시켜서 곱해주라 그 얘기야. 왜 그러냐면 간격이라는 게 마이너스 간격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원래 거 표준 편차 2에다가 여기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 알겠지? 그러니까는 뭐 1 곱하는 거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 9고 표준 편차가 2가 되니까 얘가 되는 거야. 이걸 조금만 더 이해 아마 얘나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 A, B, C, D, E라는 점수가 있는데 다 2점씩 올라간 거, 2점씩 올라간 거, 2점씩, 그치? 2점씩 올라갔으니까 평균이 2점 올라가는 게 맞아. 근데 표준 편차는 당연히 A, B, C, D, E라는 점수에서 모두 다 2점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격들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간격에 변화가 있으면 어떤 때 변화가 있냐면은 여기 A, B, C, D, E 여기에다가 1이 아닌 수를 곱해주면은 그때는 간격이 달라지는 거야, 간격이. 자, 세별량 A, B, C의 평균이 5고요. 표준 편차가 2다.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평균이 5인데, 그러면 이제 2배 한 다음에 1 뺐으니까 평균이 이제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겠지? 표준 편차는 원래 거 표준 편차에다가 앞에 있는 거에 개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얘는 그냥 2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미의 1학기 중간고사 5개 과목의 성적의 평균이 78이고 표준 편차가 3이었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5개 과목 모두 4점씩 올랐어. 그러니까 평균은 당연히 4점 올라야 되니까 82점이 돼야 될 것이고, 분산거리 분산. 그러니까는 똑같이 점수가 올랐다는 건 플러스만 된 거지 개수가 바뀐 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3이라면 분산은 뭐가 되겠어? 9가 되겠지, 9. 이런 거 똑같이 3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되겠지. 맞죠?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0번이고요. 두 집단 전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얘기했으면 이것도 문제를 볼게요. 뭐 별거 아니야, 얘도. 다음 편은 오늘 중학교 A반, B반 학생 수의 국어 성적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평균이 얼마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22명이 모두 다 65점을 받았어 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28명이 모두 다 68점을 맞아도 상관없어, 그 얘기야. 그러면 이 두 반 전체 평균이라는 거는 65점씩 22명이 맞았고 68점씩 28명이 맞은 거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 얘네 둘이 합친 누구의? 50명의 전체 평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얘를 50으로 나눠준 얘가 바로 뭐가 되냐?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요? 똑같은 거니까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것도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여기. 자, 표준 편차는 무조건 뭘로 바꿔주냐? 분산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문제들은. 알겠지?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를 씌운 값이기 때문에 이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나올 때 무조건 분산값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면 돼.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이 남학생 20명, 여학생이 15명이야. 남학생이 20명, 여학생이 15명 이렇게 분산을 구하래. 알겠지? 그러면 분산도 그냥 하나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는 20명이
그냥 각각 49라는 분산이다 이 생각해도 상관없어. 약간 점수처럼 그냥. 알겠지? 여기는 15명이 7이다 이렇게. 그럼 2개를 곱하고 2개를 곱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남학생 전체 분산값이 된다고 보면 되고, 이건 여학생 전체 분산값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평균 분산을 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 35명의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로 나누면 돼? 35로 나눠준 게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구하는 이 문제나 분산 구하는 이 문제나 똑같아. 조심할 때 뭐가 조심하면 돼? 표준 편차로 여러분 제시가 되면 반드시 그 뭘로 바꾸라고? 분산으로 바꿔서 계산한다고.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35명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다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자료의 분석은 이거 봐봐. 자, 선생님이 표준 편차나 분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겠어? 간격이야, 간격. 알겠지?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간격이 넓다, 크다라는 얘기고요.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오밀조밀 모여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균에 가까이 모여있을수록 별량들의 간격은 작으니까, 그러면 간격이 작으니까 표준 편차가 적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그냥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얘도 표준 편차가 가장 큰 자료와 가장 작은 자료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 계산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대략적으로 가장 평균에 뭐 가까이 몰려있는 게 누구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누구야, 이거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가장 작은 거는 얘겠지. 얘는 다 그냥 똑같이 다 1이잖아. 1에 다 모여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가장 큰 친구는 누가 되겠어? 니은번이 되겠지. 이렇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니은번이 좀 2하고 10하고 크잖아. 이렇게. 그쵸? 그래서 리을하고 니은하고 가장 큰 건 니은, 가장 작은 건 리을 해가지고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하나 더 봅시다. 아래 표는 S 중학교 5개 학급에 대한 학생들의 미술 실기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평균은 공부를 누가 제일 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알겠어? 몇 반이 공부를 제일 잘합니까? 당연히 얘네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야. 왜? 평균이 높으면 당연히 공부 잘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표준 편차는 이게 있잖아. 간격이라고. 간격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반 학생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고르게. 그래서 A 학급 학생의 성적이 B 학급 학생의 성적보다 고르다. 그러니까는 높다, 낮다는 평균이 되는 거고, 고르다, 고르지 않다라는 거는 표준 편차 가지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2.2고 얘는 2루트 2야. 그러면 뭐 이거 얘가 1.4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얘가 2.8이 되겠네. 그러면 A가 B보다 작으니까 더 고르다라는 거는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가장 성적이 고르지 않는 학급은 표준 편차가 제일 큰 거야. 제일 큰 거 누가 될까? 봤더니 얘는 이런 거 이제 비교하기 조금 복잡하면은 루트 안에 다 같이 집어 넣어버리면 돼. 그냥 다 같이 넣어서 생각해버리면 편해. 얘는 돼 있으니까. 얘네는 뭐 2.2를 두 번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4. 뭐 곱해봐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하면 2는 4, 2는 4, 4, 5.24네요. 5.24 이렇게. 무슨 말 알겠지? 여기는 4, 2, 8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여기는 루트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 누가 가장 성적이 고르지 않는 학급은 뭐 B가 가장 고르지 않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B학급의 표준 편차가 A학급의 표준 편차보다 크므로 별량이 평균 주위에 더 집중되어 있는 말은 B가 아니고 누가 되겠어? A가 돼야 되겠지. 작을수록 간격이 좁다는 얘기니까 얘가 잘못된 선택지다라고 보면, 가장 성적이 고른 학급은 가장 표준 편차가 작은 C가 된다는 거 맞고요. D학급의 학생의 성적이 평균적으로 A학급의 학생 성적보다 낮다. 그러면은 D가 70이고 얘가 77이니까 D가 전체적으로 A보다는 조금 못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선택지고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어. 1단원이 끝났고요. 쭉 여기 중단원 한번 마무리 풀어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얘가 이제 삼전도와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삼전도는 이제 뭐냐면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뭐 이렇게 좌표에다가 나타낸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한번 봐봐. 자, 이게 x고 이게 y야. 그러면 y equal x라는 게 뭐야? y equal x라는 게 x 값과 y 값이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파란색 쪽은 y축이 가깝니 x축이 가깝니? 네가 볼 때 y축이 가깝지? 그 얘기는 y 값이 크다 그런 얘기야.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x값은 이거고 y값은 이거일 거 아니야. 그 y값이 훨씬 더 뭐한 거니? 크지? 알아듣지? 그래서 어떤 점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점이 주어져. 그러면 이게 x축이 가까워 y축이 가까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가까운 쪽이 뭐하다는 거야? 큰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상관관계라고 되는 상관관계. 상관관계라는 거는 x하고 y에 이제 뭐 두 어떤 기준이 있어. 예를 들면 키하고 몸무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어떻게 될까? 적게 나갈까? 많이 나갈까? 많이 나가지. 이제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치? 그런 것들은,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얘가 뭐 얘가 몸무게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평균의 어떤 기준에 몰려있으니까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음의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을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성적과 약간 수면 시간, 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일수록 대체적으로 잠은 그렇고 핸드폰 시간 그러면 이제 좀 성적이 좋은 친구들 핸드폰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는 성적이 좋을수록 핸드폰 하는 시간은 더 줄어드는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얘네들은 뭐라는 얘기야?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 간단해요. 여기 볼게요. 뭐야? 다음 그림은 우석이네 반 학생 10명의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이렇게 이제 x, y 축에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산점도라고 얘기를 해. 자, 수학 점수, 과학 점수 같은 학생은 당연히 y 꼴 x를 쭉 그려보시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3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일단 여기는 뭐 여기는 과학이 가깝잖아, 그치? 과학 점수가 수학 점수에 비해서 우수한 아이들, 얘네들. 여기 있는 애들은 수학 점수가 과학 점수에 비해서 뭐한 애들? 우수한 친구들. 가까운 쪽이 더 잘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은 태인인의 반학생 15명의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에 대한 산전도인데요.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야. 국어는 여기잖아, 그치? 국어 80점은 요만큼이 되니까 여기를 내가 체크해보도록 보면 되겠지. 간단하죠? 자, 1차와 2차 점수 차가 몇 점 차이 난다고? 2점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럼 봐봐. 1차가 5점일 때 2차는 몇 점이 돼야 되는 거야? 7점이 돼야 되겠지. 1차가 5점일 때. 맞죠? 그러니까 5일 때 7 여기. 6일 때는 8 여기 이렇게. 7일 때는 요렇게. 또는 여기가 6일 때는 여기가 5야 4니까 4점, 7일 때는 5점, 8일 때는 6점, 9일 때는 7점, 10일 때는 8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1차, 2차의 점수차가 몇 점 차이가 나는 거야? 2점 이상이면은 바깥쪽이 2점 이상이 돼야 되겠지. 안쪽은 몇 점이 되는 거고 2점 이하가 되는 거고. 이해됐어? 자, 삼각관계 봅시다. 다음 중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머지하고 다른가? 상관관계라는 거는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라는 거 물어보는 거 알겠지? 몸무게하고 덩치는 뭐 양의 상관관계라고 보여지죠. 국어 성적하고 독서량도 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배추 생산량과 김치 가격, 배추가 많이 생산할수록 김치 가격은 작아지겠지, 그치?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 전기장판 이용 시간과 전기 요금은 많이 이용할수록 많이 나올 거니까 양의 상관관계. 가족 구성원의 수하고 식비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식비도 많이 나갈 거니까 양의 상관관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장 볼게요. 다음은 학생 20명의 수학 점수와 수면 시간. 이게 수면 시간, 이게 수학 점수 이렇게 되어 있네. 산정도에다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A, B, C, D 이 중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상이고 수학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 수면 6시간 이상이니까 여기에서만 따질 거야. 여기에서만. 그치? 이 중에서 수학 점수가 제일 높은 학생은 가장 위에 있는 친구니까 누가 되겠어? C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이런 참이야. A, B 중 수면 시간이 짧은 것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낮은 학생.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 보시고, 잠은 많이 자는데 점수가 뭐 하는 거? 낮은 거 말하는 거야. 그치? 잠은 많이 자는 낮은 거 누가 되겠어? 낮은 학생은 2다. 얘는 6시간 잤는데 50점. 얘는 9시간 잤는데 70점. 이렇게 되네. 이거는 이렇게 애매하다. 이거는 잠깐만. 관계를 한번 보시면 20시간 6분에 50점인 거고, 그치? 얘는 9분에 70점. 그럼 얘는 몇 점 얼마니? 68에 48이니까 8점 얼마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얘는 97에 63이고 98에 63이니까는 7점 얼마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더 작으니까는 여기가 답이 돼야 되겠다. 이거 틀렸네요. 학생 C하고 학생 D는 학생 C는 학생 D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같다. C 때 볼까? C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수면 시간이 모두 다 9시간으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넌 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수면 시간이 긴 학생은 대체로 수학 점수가 낮다. 약간의 뭐 이런 식의 모양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너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인 학생, 9시간 이상인 학생은 여기서 보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입니다. 6명이고요. 그러면 20분의 6이 되니까 10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35%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분의 3. 10분의 3이면 얘가 틀렸네. 이거를 봐봐. 3번 선생님이 잘못해서 이거 봐봐. 수면 시간이 짧은데 수학 점수가 뭐한 친구 찾으라는 거야? 낮은 친구 찾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면 시간, 그러니까 얘는 6시간밖에 안 잤는데 50점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아까 말한 여기 있는 이 D는 9시간 잤는데 70이니까 얘가 훨씬 더 잠은 많이 자고 점수는 높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2가 뭐가 돼야 돼? 맞는 거지. 많이 안 잤는데 점수가 낮은 학생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여기가 몇 %가 돼야 돼? 20분의 6, 10분의 3, 30%가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단원 3전도는 이게 끝이야. 이게. 그래서 쭉 한번 끝에까지 마무리까지 다 한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다 한번 풀어 가지고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